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45강 노회찬 의문사 탐구 세 번째 문자 메시지 유서. 우리가 자필 유서가 있다고 경찰이 발표했는 걸 들었죠. 근데 사실은 자필 유서가 아니고 노회찬이 김종철 비서실장한테 보내려고 작성해 놨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안 보내고 임시 저장한 것이다. 그게 뭘까? 왜 그래 됐을까? 그걸 좀 얘기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 트위터를 한번 보십시오. 노회찬 의원 유서가 자필 유서가 아니고 임시 저장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라고 굉장히 놀라운 표정이 읽혀지죠. 그래서 이제 쭉 거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아직도 사실은 노회찬이 자필 유서를 남긴 게 아니고 미전송 포럼 문자를 남겼는데 그걸 자필 유서로 발표해버린 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5명에 1명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 다 덮이겠죠. 그렇죠? 언제나 그죠? 소수 의견이 사회의 어떤 그 큰 반향을 일으키고 뭘 주도해 나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또 이 노회찬 의문사 사건을 다시 얘기하게 됐냐 하면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제 동영상에 어떤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다리던 반가움에 영상 보기 전 댓글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에 가짜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최상천 교수님의 노회찬 타살이 랭킹 1위로 떴습니다. 제 타살설이 1위로 뜬 건 아닌 것 같고 타살설이 1위로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하기에 교수님의 신상에 이상이 있나 근심이 되었습니다. 노회찬 또 죽는데 뭐 최상천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답답해서 아내에게 얘기하고 털어놓았더니 아내 왈, 당신 또 가짜뉴스 이단 사이비에 빠졌네. 어쩌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귀를 막아보더랍니다. 어디 가서 유언비어 듣고 와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런 식으로 타박만 받겠죠.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는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릴레오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살설 발표한 것까지는 뭐 정권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언론에서
타살설을 가짜뉴스, 대표 가짜뉴스로 꼽는다는 게 제가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가짜뉴스로, 더구나 대표 가짜뉴스로 선정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자살이 확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언론이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자살 검증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곳에서도 자살 검증한 곳이 없어요. 야, 그래서 우리 언론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경찰의 발표를 무조건 믿고 그와 다른 의견은 가짜뉴스로 낙을 찍어버리는구나. 더구나 시민 모금으로 결성된 한겨레가 이러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실사구시와 반대로 가는 거다. 한 사회가 그죠, 건강해지는 핵심적 기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실사구시가 용인되고 그게 또 보편적인 어떤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지위를 인정받는 그런 민주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무시해버리고 처벌해버리고 잡아가서 고문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더구나 진보 언론이 이런 정권 선동대 역할을 하는 게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요, 요즘 이 세상을 돌아가는 보면 참 난감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8명인가 9명쯤 회식을 했어요. 회식했는데 그 자리에서 노회찬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죠. 있었는데 의견은 좀 다르긴 했지만 서로 달라도 그래도 딱 공감하고 합의 본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노회찬 죽음이 저렇게 처리됐다면, 그랬으면 아마도 난리가 났을 거다. 정권이 흔들거렸을 거다. 거기에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렇게 조용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똑같은 사실이 어떤 시기에는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시대에는 전혀 문제되지도 않고,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은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독재로 흘러가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예를 들면은 노회찬 타살설을 주장하는, 또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죠, 가짜뉴스 생성자, 유포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범죄로 처벌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요, 아무리 어떤 중대한 진실이 나와도 그걸 문제 제기할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진실이 숨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걸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낙연이 가짜뉴스에 대한 총공격 명령을 10월 2일 날 내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서 뭘 추진했습니까? 가짜뉴스 방지법을 추진했죠. 그렇죠? 거기다가 여론조사가
63%가 지지했죠, 그걸. 무서운 사회로 가는 거요. 눈 깜빡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디서 어떤 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가짜뉴스 방지법을 철회를 했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이게요,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가짜뉴스 방지법이. 이해찬 보면 웃겨요. 국가보안법 없애겠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합니까? 북한 가서 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한국 내에서 주권자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악법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나쁜 악법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정상적인 정당 아니에요. 그리고요, 은근히 겁먹은 분위기가 지금 많아요. 노회찬 얘기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문제는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노회찬 의문사는 아직은 두 가지 가설만 있죠. 자살했다는 가설. 그 타살설이 사실은 타살설이 맞지를 않아요. 피살설이에요. 그죠? 살해당했다.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살해당했다. 피살설. 이 두 가지 설이 가설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어느 것도 아직 입증되지를 않았어요. 그죠? 뭐가 있어야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가설을 보면요, 경찰이 발표한 게 자살설이죠. 그죠? 그런데 이 자살설에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살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살했다는 주장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살했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검증이 불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시신이 건물에서 9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걸, 떨어져 있는데도 자살했다는 건 도저히 검증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근데 이게 국정 진리가 돼 있죠, 지금. 그죠? 이걸 국정 진리로 삼았기 때문에 타살설이 뭐가 되어버리는가? 가짜 뉴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공산당 독재입니다. 공산당이 무서운 건, 종교 독재, 공산당 독재가 무서운 건요, 진리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피살설은 제가 오늘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합리적 추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재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또 이 노회찬 의문사 얘기를 다시 해야 되냐 하면요,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졌어요. 드루킹이요, 2016년 3월에 이제 노회찬이 돈을 받았다고 이제 그 노회찬 유서에 나와 있는데 4천만 원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드루킹은 2016년에 노회찬한테 돈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유서는 누가
날조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유서는 가짜다는 얘기가 되죠. 이거 엄중한 새로운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게 노회찬 죽음으로 내면 4천만 원, 드루킹 이제 와서 허위 자백 왜?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것도요,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마치 드루킹이 뭔가 있잖아요. 그죠?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 또 시키는 것처럼 제목을 뽑았잖아. 그죠? 이런 게 이제 악의적인 제목이에요. 제목은 반드시 어떻게 뽑아야 된다? 객관적으로 뽑아야 된다. 돈 준 시기와 액수, 명목이 다 달라요. 첫째, 노회찬 유서에서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경공모로부터, 드루킹 쪽으로부터 4천만 원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잘 못 밟았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살한다. 오직 자살만으로 이 죄를 갚을 수 있다. 나 자살하면서 극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무튼 2016년 3월 두 차례 걸쳐서 4천만 원 받았다. 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검에서는 2016년 3월 7일 날 파주 경공모 사무실에서 노회찬한테 2천만 원 줬고, 그 다음에 그 열흘 후인 3월 17일 날 창원에서 그 부인한테, 김지선한테 3천만 원 줘가지고 총 5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주장뿐입니다. 그죠? 진실이 전혀 확정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은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는 특검 얘기대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번복해가지고 사실은 2016년에는 돈 준 적 없다. 2014년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 자금으로 준 게 아니고 거기 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두 차례 했답니다. 두 차례 했는데 한 500명씩 들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4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2천만 원씩 두 번 줬다. 그래가지고 그게 정치 후원금으로 준 게 아니고 강의료로 줬다. 그리고 뭐 좀 그게 돈이 많기는 하지만은 뭐 정당한 강의료였다. 그래서 드루킹 측은 특검 공소장에 적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노회찬 유서에 나오는 그 4천만 원과는 아예 돈이 다르다. 다른 돈이다.
2016년에도 돈을 모금하긴 했지만은 그 돈은 노회찬한테 안 주고 다른 데 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엇갈린 주장을 이렇게 표로 마련했습니다. 노회찬 유서에서는 2016년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4천만 원 받았는데 이건 정치 자금으로 받은 거다. 그 다음에 드루킹의 주장은 그 2년 전에 2014년경에 4천만 원을 줬는데 이때 이거는 강의료로 준 거다. 그 다음에 특검은 2016년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그 노회찬한테 2천만 원, 노회찬 부인한테 3천만 원 이래가지고 5천만 원 줬는데 이게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래 됐냐? 드루킹은 특검에서 자기를 회유를 했다 그래요. 꼬셨다 그래요. 봐줄 테니까 이렇게 불어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1일) 날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돈 준 적 없다. 그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도모 변호사 한 사람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요. 드루킹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검이 조사를 할 때마다 15분씩 독대를 했다. 자기하고. 딴 사람들 빼놔놓고 특검하고 자기만 만나가지고. 특검 조사에 협조해 준다면 원래 이게 업무방해 사건이죠. 그죠? 네이버 댓글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그죠?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7월 25일 날 열리게 있었어요. 7월 25일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야겠다. 그럼 7월 25일 날 선고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거는 거의 다 석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3월 달에 구속했잖아요. 그죠? 구속했는데 4개월째 구속시키고 있거든요. 업무방해 가지고 그래 있을 성질이 아니에요. 업무방해는 구속 자체가 좀 억지예요. 억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석방되는 거예요. 지금 예정대로 하면은. 그래서 그래 해주겠다 해서 자기가 그러면은 막 아이고 좀 적어도 자기하고 같이 붙잡혀 있는 구속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나갈 수 있겠냐 싶어가지고 그래 해줬다는 거예요. 요구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특검이 진술 그 허위 진술을 해주니까 그 진술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추가 기소를 했고 결국 업무방해 사건하고 이 댓글 조작 사건하고 이거 병합해가지고 처리해보니까 자기가 그 구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판 선고를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 속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과정을 보면요. 특검이 정말 이상해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하여튼 사법기관들 있잖아요. 그죠? 다요. 양승태에서 보다시피 그죠? 다 비정상이에요. 저것들 다 쫓아내버리고 사법기관 없이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강자는 다 빠져나가요. 약자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온갖 그 법망을 있잖아. 촘촘하게 해가지고 온갖 건데 다 그래. 요즘은요, 안 할 말로 남성들도요, 뻑하면 성추행으로 그냥 전과자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성추행 문제를 뭐 어떻게 뭡니까 잘된 일을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죠 법망이 이렇게 정말 제멋대로 돼가지고는 처벌이 있잖아요, 그죠?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 특검도 보면요, 황당해요. 요건 좀 읽어드릴게요. 특검이 회유하는 바람에 전달하지도 않은 5천만 원을 노회찬에게 줘버렸다고 덜컥 거짓 자백을 해버렸다. 결국 특검은 허위 진술에 의존해 그것도 5천만 원 중 일부를 3천만 원을 직접 받아갔다는 노회찬 부인 김지선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했다. 나 이 얘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보면요, 노회찬은 조사하려고 불렀는데 자살해붙죠. 그럼 조사 안 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노회찬 부인은 조사조차 안 했다. 그럼 돈 받은 사람 하나도 조사 안 한 겁니다. 아니,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를 하면서, 그죠? 하면서 도대체 돈 받은 사람 조사를 안 하고 기소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돈 받은 사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회찬은 죽었으니까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지선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건 수사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루킹 진술만으로 조사를 종결해가지고 기소했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드루킹 진술은 뭡니까? 5천만 원 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노회찬 유서는 4천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액수가 기본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액수가 다른 걸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더 해가지고 사실을 확인해야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드루킹 주장에 의하면은 허위 진술을 받아 놔놓고는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7개월째 구속돼 있죠. 사실은요, 이 사람들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드루킹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면은 댓글 그 작업을 하도록 자료를 붙여준 게 누굽니까? 김경수 아닙니까? 그죠? 붙여준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여하튼 붙여준 자료 가지고 댓글 조작한 게 확인된 게 1131만 회입니다. 그러면요, 그 댓글 작업하도록 원 자료를 붙여준 그 사람도 당연히 공범이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뭡니까? 그 생성범이죠. 그죠? 범죄 뭡니까?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죠.
그 사람도 당연히 구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드루킹은 구속하고 김경수는 털끝 하나 건드리질 않아요. 이 드루킹의 주장이 나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드루킹의 말이 그죠? 뭐 어긋나는 게 없어요. 별로. 이 사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걸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그 댓글 작업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 다 100% 시인해요. 이 사람이. 인정해요. 오히려 누가 이상합니까? 특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죠. 그렇죠, 그죠? 아니, 돈 받은 사람 조사도 안 하고 정치자금 줬다고. 그 다음 줬는 거 확인된 것도 없어요. 지금 제시된 거로는.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문재인 정권의 특검은요.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그죠? 편파 수사, 어떻게 보면 뭐 날조 수사, 차별 처벌, 뽀이보고인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상황이 이래 됐으면은 노회찬 의문사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이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하나는 자필 유서가 아니고 문자 메시지 유서다. 문자 메시지를 유서라고 취급해야 될지도 의문이에요. 유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드루킹이 노회찬한테 돈 준 적 없다. 하니까 원점에서 다시 이걸 재검토해야 된다. 경찰이요. 경찰과 제도 언론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자필 유서 3통을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요거죠, 그죠? 딱 입장이. 근데요, 경찰의 발표가 너무 상식밖의 발표예요. 우선 사건 1시간 만에 딱 결론을 내가지고 발표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가를 다른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장판사가 한 사람 암벽 타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경찰의 발표인데요. 의정부 경찰서는 암벽 등반 동료에게 제대로 묶이지 않은 하강줄을 건네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전 국가대표 클라이머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유수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도봉산 선인봉 남측길에서 하강을 준비하던 서울 동부지검 전모 부장검사에게 매듭이 완성되지 않은 줄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줄을 건네받은 전 부장검사는 하강하다가 5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3일날 죽은데
발표는 언제 했어요? 8일 날 했습니다. 3일 날 죽었는데 8일 날. 추락사 했는 게 이건 다 누구 보는 데서 추락사 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추락사는 확인된 겁니다. 확실한 추락사인데도 불구하고 5일간 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99.9999999%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요, 노회찬에 관해서는 노숙자 변시체도, 변사체도 이런 식으로 처리 안 해요. 1시간 만에 처리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거는 추락 행계 확실하죠, 그죠? 본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투신 자살 증거도 하나도 없고, 목격자도 하나도 없고, 근데 또 어디서 뛰내린지 사실은 알 수도 없고, 그런 국회의원 공당의 원내대표의 죽음을 1시간 만에 투신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발표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요, 초강력 외압, 경찰이 꼼짝할 수 없는 외압이 없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청장 힘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힘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총리 힘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미국 CIA 힘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이가 해도 택도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청와대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쭉인데 유독요 아주 특별한 거는 유품 목록 휴대폰하고 안경이 없어요. 휴대폰하고 안경은 거기서 투신 자살했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안경을 수십 년째 낀 사람인데 안경 없으면 저는 안경 눈이 아주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안경 안 끼면 일을 못 해요. 조금 가는데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안경을 내쓰는 사람이 그 17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말이 돼요. 그거는 핸드폰과 안경이 유품 목록에서 없었다는 얘기는 노회찬이 거기서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죽었다면 반드시 휴대폰과 안경은 나와야 돼요. 김지성과 정의당은 경찰의 발표대로 자필 유서 세 통을 남기고 투실 자살했다는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놀아주죠. 그죠? 그렇죠? 특히 김지선이 대단하게 거기 딱딱 맞춰가지고 액션을 해준다. 언론의 보도는 전 언론이 경찰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고 뉴스타운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시신 이치로 봐서 또 거기에 이 현장에 어떤 피가 별로 없는 걸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봐서 이건 투신 자살일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그 방면에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그 방면에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겨레 어떻게 했다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경찰의 발표가 완전 180도 뒤집어집니다. 장윤선이 유서가 자필이 아니다. 자필 유서가 없다. 얘기해요. 컴퓨터 워딩이다. 컴퓨터 워딩이라는 뭔 얘기입니까? 필기 도구로 쓴 게 아니고 자판을 두드려 가지고 만든 문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판 타이핑 문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어느 자판을 두드렸나? 요 컴퓨터 자판이 아니고 어느 자판? 핸드폰 자판을 두드려 가지고 만든 문자다는 겁니다. 이게 취재한 내용이다. 컴퓨터 워딩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노회찬 대표가 들고 다니던 휴대폰에 이 문자 메시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비서실장 김종칠한테 보내려고 했던 거다. 근데 그게 전송되지 않고 이미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걸 누가 확인했어요? 경찰이 확인해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경찰이 확인했다는 거. 그 다음에 누가 또 경찰이 김종철 비서실장에게 건넸고 전달했죠. 그죠?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이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를 당해서 확인해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브리핑했어요? 유서라고 브리핑했죠. 그죠? 그걸 유서라고 브리핑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인쇄해가지고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죠. 기상천외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서가 자필 유서 아니다. 그건 자필 유서 없다. 그죠? 그러면 진짜 있는 건 뭐냐? 컴퓨터 워딩. 자판 두드린 타이핑 문자다. 그게 이미 저장되어 있던 걸 경찰이 김종철한테 전달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제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누굽니까? 경찰이 빠삭하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문자 메시지 유서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좀 추적해 봅시다. 우선요, 자필 유서냐, 문자 메시지 유서냐, 이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경찰 발표가 맞냐, 장윤선 보도가 맞냐. 이거는 100% 장윤선 보도가 맞습니다. 첫째는 장윤선은 취재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어디 뭐 주소 듣고 보도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윤선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경찰의 자필유서 3통 투신자살, 3통을 남기고 투신자살했다는 발표는 완전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경찰은 완전 뭡니까? 범죄 집단이 되어버리죠.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견딜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청와대는 경찰의 보도를, 거짓 보도를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죠. 국회도 나설 거고, 이거는 진상조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싹 그냥 지나가 버렸죠. 반면에 장윤선 보도가 거짓이라면, 이게 더 중대합니다. 거짓이라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했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도 공당의 원내대표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결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윤선은 지금 당연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마 한국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닐까요? 네?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마녀사냥, 요새 김부선 마녀사냥 당하는 정도의 진짜 사람들의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하튼 그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이 방송 활동한다는 건 말이 돼요? 경찰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고 사실은 자필 유서가 아니고 문자 메시지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 기자가 방송 진행을 만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도박하면 했다고 나오지도 못하고 한데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은 저거 말이 전부 거짓말이 돼버리고 청와대도 자살설이 뒤집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경찰과 청와대가 장윤선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요, 침묵하고 아무 조치도 안 내렸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장윤선의 말이 사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고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시킨 걸 노회찬이 자살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장윤선은 어떻게든지 처리했겠죠. 그러면은 누가 이 문자 메시지 유서를 작성했느냐? 첫째, 노회찬은 아니다. 노회찬이 작성 안 하는 건 100% 그렇다. 보세요. 만약에 노회찬이 자살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은 당연히 그걸 뭡니까? 열어보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겠죠. 그죠? 그러고 그 유서가 있었다면은 유서가 있었다고 공개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경찰이 한 행동은 뭡니까? 핸드폰을 아예 유품 목록에서 빼버리죠. 왜 뺐을까요? 이 문자 메시지가 누군가의 의해서 작성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노회찬 것이라고 내밀 수가 없었는 겁니다. 내밀면 뭐가 됩니까? 자필 유서라고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경찰이 작성했을 가능성도 없다.
노회찬의 죽음은 중대사태죠. 그죠? 이거 증거 날조했다는요. 조직이 못 견딥니다. 날조했는 놈뿐만 아니라 이건요. 유성 간첩 증거 날조 보다가 한 100배 입니다. 아, 유성이야 그 뭡니까? 그냥 말로 그 뭡니까? 탈북 중국인이죠. 그죠? 그런 사람에 관련되는 거 하나는 일하고 이 공당의 원내대표하고 다르죠.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경찰이 이런 모험을 할 가능성은 있을 수가 없겠죠. 경찰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문자 메시지는 살인팀, 죽인 팀에서 작성했던 게 확실하다. 죽이고 나서 노회찬 휴대폰을 가지고 거기에 쳐넣었다. 이런 거는 흔히 있는 일이죠. 전번에 우리 얘기할 때 그런 예를 두 가지 들어줬죠. 구미에서 원룸에서 이제 동료들이 때려가지고 죽여놔놓고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 보낸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동료를 죽여놔놓고 뭡니까? 그 동료를 죽여놔놓고는 그 가족들한테 1년 동안 문자로 속였다는 거. 이건 아주 쉬운 주먹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팀이 작성했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그 위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경찰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실물을 공개를 못해요. 공개하면 뭔가 거기서 나옵니다. 경찰의 자필뉴스 사기극. 이제 이거는 1차적으로 뭡니까? 문자 메시지를 노회찬이 그 비서실장한테 보내려고 했던 문자 메시지를 자필뉴스로 둔갑시키는 거죠. 1차적으로. 그죠? 이건요, 뭐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럼 왜 그걸 할까? 노회찬이 자살했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죠? 노회찬이 피살되었거나 피살이면 타살이고, 그죠? 이걸 자살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기극을 누가 시켰나? 이건요, 경찰 독자적으로 하는 건 죽으려고 환장한 짓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기극은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시킨 것입니다. 그건 청와대, 부서로는 민정수석실.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키지 않고서는 경찰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필유서 이렇게 봤을 때 자필유서 사기극을 합리적으로 추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인팀이 노회찬을 죽이고 노회찬의 핸드폰에다가 뭘 한다? 문자 메시지 유서성
문자 메시지를 작성해서 놔둔다. 놔두면 자동적으로 이미 저장이 돼요. 제가 집에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지켜요. 그 다음에 이 살인팀이 직접 경찰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직접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가 우리 문자 메시지 이거 줄 테니까 이걸 자필 유서라고 거짓 발표를 해라.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겠죠. 청와대를 통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살인팀이 청와대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요청을 해가지고 경찰이 자살 처리해 주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추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리 추리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경찰에게 요구해서 경찰이 자필유서 사기극을 연출했다. 어떻게? 자필유서 문자 메시지 있는 내용을 자필유서인 양 해가지고 자필유서 세 통이 있다. 그래서 투신 자살이다. 이렇게 1시간 만에 결론 내리고는 발표해버린 겁니다. 만약 자필유서가 나온다면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의당 발표 유서와 같은 내용일 거다. 왜? 다른 내용을 하면 뽀록 나기 때문에 똑같은 걸 만들었겠죠. 그렇겠죠, 그죠? 이거는 옛날에 사후 죽여놔놓고 빨갱이 몰았죠, 그죠? 그런 거면대로 사후 그 날조 가능성이 99%다.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뭐 100%다. 이건요,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있죠, 그죠? 유서 대필 한 적이 없죠. 근데 유서 대필했다고 조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 인생 조져놨죠. 그렇죠, 그죠? 요 사건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오면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공식적으로 내놔놓으면은 이거는 우리 사회에 막 폭발적인 반향을 불키지 않겠냐, 어떤 논쟁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기훈 사건 정도에. 제가 지금까지 문자 메시지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 유서와 관련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 추론을 했습니다. 추론을 했는데 이런 저의 추리 중에 단 하나라도 이건 아니야라고 누가 반론을 할 수 있으면 반론을 해 주십시오. 언제 누구하고든 공개 토론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의 침묵은요, 정말 무서워요. 옛날면 들어 사람을 막 죽이고 막 끌어다 고문하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게 난 정말 그냥 끔찍해요. 그래서 언론과 정치권,
그 중에서도 엉터리, 뭐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이런 거, 자유한국당 이런 거 빼고 그래도 한국에서 괜찮다고 인정받는 기관이나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공정 언론을 추구한다는 뉴스타파를 내가 제일 머리에 올렸습니다. 난 뉴스타파가 왜 가만한지 이해가 안 가요. KBS, MBC, SBS,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때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언론 투사들, 이상호, 손석희, 주진우, 김어준, 그 다음에 유서가 맞다고 인정한 정의당에 그래도 우리가 양심적 정치인, 진보적 정치인이라고 인정했던 심상정, 김종대, 이정미, 그 다음에 사건의 몇 가지 가닥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됐는지 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파일러, 국회의원인 표창원, 그 다음에 진보의 어떤 꽃미남, 경찰 통제권을 가진 민정수석 조국, 그 다음에 노회찬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던 절친, 진중권, 유시민, 이런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노회찬 유서라는 게 사실은요, 미전송 휴대폰 문자 메시지라는 장윤선의 취재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 보도를 보고도 듣고도 경찰이 발표한 자필유서 투신자살 얘기를 그대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이게요, 제가 특별히 정보력이 있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런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사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만 해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고도의 지성이나 고급 정보가 필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건강한 상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뭐 대학생 수준의 건강한 상식 아닙니다. 중학교 수준의 건강한 상식만 있으면 이건요, 누구라도 자살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 유서를 어떻게 믿어요? 9m나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게 투신 자살이에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혹시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 양심의 소리조차도 안 들린다면은 마이크를 놓고 의원직을 내려놓고 떠나세요. 그리고
정말 한 시대에 진실을 추구했던 JTBC 손석희 앵커에게도 꼭 얘기하고 싶어요. 노회찬 자필 유서 3통을 남겼고 투신 자살했다는 이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 심층적인 팩트 체크를 꼭 해보세요. 그래야 진짜 독립적인 방송, 정말 진실을 추구하는 방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